이재명 대표 사법적 리스크는 없다라고 강조를 해왔는데 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서울만 해도 이게 투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감히 조폭이 서울시장실에 들어와서 뭐 하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기 지방으로 내려가잖아요. 예. 그럼 선거 그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거 때 조폭의 도움을 받아요. 쌍방울 그룹하고 모종의 이제 유착관계가 형성됐던 것 같아요. 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잖아요. 이재명 그 시장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의 예. 정치적 행보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들을 갖다 이제 해온 정황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건 뭐냐면 예. 사법 리스크를 네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당대표가 되면 안 되지. 네. 근데 이분이 당대표가 된 건 바로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된 거거든요. 이제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포스트 이재명을 생각해야 돼. 예. 이건 벗어날 길이 없거든요. 이제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저기 정신 못 차려요 지금. 이게 무슨 사이비 종교 집단처럼 됐고 예. 거기 교주가 돼버린 상태거든요. 네. 포스트 이재명을 생각해야 되고 아마 그 이후에야 민주당이 좀 희망이 보일 겁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사법적 리스크는 없다라고 강조를 해왔는데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아들도 소환 조사를 받았고 부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본인도 2건이 기소되고 계속해서 수사는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 자, 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서로 알고 있을 것이다,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을 정도였는데 교수님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간의 커넥션, 일각에서는 지금 아태평화 교류협회,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아태평화재단과는 다릅니다. 자, 이 실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연결이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확실한 사실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황 같은 것들 먼저 얘기를 한다면 예. 성남시장 할 때잖아요. 예. 그걸 바탕으로 경기도지사가 됐단 말이에요. 성남 지역이 이제 어떤 지역이냐면 옛날에 이제 경기도 뭐죠? 광주 대단지 사건. 예. 호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그걸 바탕으로 활동하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약간 경기동부연합, 예. 그 이석기파들이 운동권.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조폭들도 굉장히 설치거든요. 예. 그 조폭 중에 하나가 김성태예요. 호남 조폭 출신이고. 쌍방울.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우리 서울만 해도 이게 투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감히 조폭이 서울시장실에 들어와서 뭐 하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기 지방으로 내려가잖아요. 예. 그럼 선거 그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거 때 조폭의 도움을 받아요. 그럼 이제 꽉 코가 꿰는 거죠. 예.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들은 얘기인데 조폭이 시장실 찾아가서 시장에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아니 시장이 조폭의 뺨을 때린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 시장실을 갖다 유리로 했다고 모든 이거 뭐 사람들이 신세계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 영화 그 실제로 그런 데가 있다라는 우리는 이제 서울에 사니까 그 지방 사정을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그쪽에는 남아 있는 거고 그 가운데에서 쌍방울 그룹하고 모종의 이제 유착 관계가 형성됐던 것 같아요. 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잖아. 이화영. 예. 이화영은 이제 이화영. 네, 그렇죠. 네. 이 사람이 했던 모든 사업들, 예. 경기도 뭐 평화부지사라고 예. 하고 대북 사업하고, 그럼 그 돈을 쌍방울로 해서 대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역할? 평화부지사였죠. 그렇죠. 경기도 부지사란 말이죠. 예. 경북지사 밑에 있는 거고. 예. 경기도 사업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다음에 이 사람이 뭐 역할을 했냐면 이제 이해찬하고 이재명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던 거. 하여튼 등등등. 이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기도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예. 그 지원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행보라는 게 이재명 그 시장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의 정치적 행보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들을 갖다 이제 해온 정황들이 드러나는 거죠. 예. 그다음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이거는 분명해 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번에 사실은 경찰에서 그걸 갖다가 발표를 했잖아요. 예. 뭘 했냐면은 그 선거법에 관해서 무혐의를 처리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다 거짓말했다라는 증거가. 예. 하지만 거기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쌍방울 그룹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어놨다라는 건 뭐냐면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예. 아무 증거 없이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 예. 그 근거가 뭐냐면은 일단은 그 일부 전환사채가 횡령, 배임, 자금 세탁에 사용된
예. 것으로 의심된다. 그러니까 뻔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자금 세탁이라는 게 왜 필요하겠어요, 이게. 자금 세탁을 언제 합니까, 보통은? 정치권을 넘길 때. 그렇죠. 정치권 넘길 때 이제 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재밌는 문문 건 돈이 필요할 때. 그리고 애초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녹취록 해보면 뭐라 그러냐 변호사한테 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환사채 20억 그 얘기가 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전환사채 20억 얘기가 그때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여기서도 그 전환사채 얘기를 좀 하잖아요. 전환사채가 지금 이상하게 불법 자금 세탁이 이용된 흔적이 보인다. 예.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그 증거는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는. 그 밖에도 뭐였냐면 이재명 그 도지사 또는 성남시장 그분의 측근들이 다 여기 사회이사로 들어가 있거든요. 예. 쌍방울에. 상방울에. 근데 결국은 뭐냐 일 안 하고 돈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가를 쉽게 말하면 합법적으로 주는 방식으로 예.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유사한 사건은 비리 사건들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역대. 그러니까 팬티 하나만 뭐 사입은 것밖에 없다는 게 예. 이게 어떻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한 이야기죠. 쌍방울에서 사회이사들을 갖다 임명을 했는데 그 계열사들에서 임명을 했는데 그게 다 우연히 어떻게 다 이재명 예. 측근 변호사들이야. 음. 이게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실세인 것 같거든요. 현 회장은 아마 내가 볼 때는 이제 바지 사장처럼 예. 자기가 곤란하니까 도망가면서 바지 사장처럼 내세운 것 같고 이 사람도 지금 도피 중이죠. 이 사람의 김성태 전 회장의 최측근이 지금 자진 귀국했거든요. 왜냐하면 인터폴의 적색 수배령을 내렸어요. 예. 그러니까 견디다가 결국은 파리에 있다가 자진 귀국하겠다. 계속 도망 다닐 수는 없으니까. 들어온 거죠. 이제 자진 예. 귀국했다라는 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모르겠습니다. 그쪽하고 김성태 회장 측하고 입을 맞췄거나 아니면은 아유 어떻게 내가 계속 도망치면서 살 수는 없지 않는가. 예. 이참에 다 털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와서 지금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최측근이고 특히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이 사람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걸로 검찰에서는 지금 의심하고 있죠. 어떤 쪽이든 간에 진실이 규명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셈이네요. 네, 저는 뭐 그 전에도 소문이 좀 있었어요. 예. 그 밟혔다 한 두어 가지 밟혔다. 그러니까 밟혔다는 게 꼬리가 밟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소문들이 몇 달 전부터 있었고 예. 아마 이제 그게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김성태 전 회장하고 또 예. 현 회장이 이름이 뭐더라? 이름 까먹었네.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성길인가 이 사람들 좀 도피 중인데 그 한동훈 장관이 국회 나와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예. 어차피 이 사람들 송환 체포에 성과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곧 잡힐 거다는 얘기예요. 예. 인터폴이 했고. 도망가 있더라도 계속해서 행방을 추적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바로 뭐가 되냐면 아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전모가 드러날 겁니다. 상당히 클 거예요. 이게. 교수님도 계속해서 이 변호사비 대납 부분을 가장 강조하다시피 해오셨는데 이게 오히려 대장동이나 또는 백현동이든 공직선거법 관련한 내용 또는 성남 FC 다른 혐의보다도 변호사비 대납이 더 초점이 모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자기가 받은 거잖아요.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자기가 받은 건데. 예. 그렇잖아요. 자기가 나한테 혜택을 받은 건데 돈이 들어왔다가 법률 대리를 받은 나가면 건데. 흔적이 남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오게 하는 게 야, 쟤 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들한테는 걔들 공짜로 줬겠어요? 뭔가를 예. 해주겠죠. 어떤 반대급부를 제시하겠죠. 예. 그게 아주 구체적인 것이든 아니면 추상적인 것이든가. 예. 그렇게 제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사실상 직접 뇌물죄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윤수사가 이제 핵심이고 이렇게 되면 사실 나머지 건 변명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예. 내가 지금 사업을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저런 놈들한테 엮여서요. 예. 이렇게 뺀다라든지 이렇게 변명할 여지가 좀이라도 있는데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네. 자, 지금 이 부분도 이제 확인은 필요합니다. 지금 수사가 늘어날 거예요. 예, 이 많아지는 수사 또 기소가 되면은 재판도 계속 받아야 되는데 민주당 차원에서 당이 대응을 해줄 것이다. 당이 대응할 것이다. 그러면 변호사를 채용을 하든 변호사를 선임하든 이것도 다 그럼 당비로 지급이 나가는 겁니까? 그럼 이제 큰일 나죠. 그건 사적인 건데 예. 당 차원에서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좀 피곤해지는 일이 피곤한데 그거 과연 예. 할 수 있을까요? 그 욕 바가지로 먹을 텐데 그렇게 못할 겁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쓰려면 이거 변호사 쓰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시세가 한 20억 정도로 보잖아요. 예. 지난번에가 사실 한 건이었단 말이에요. 선거법 위반 건인데
그것도 대형 법무법인 10개를 동원했거든요. 예. 그래서 적게 잡은 금액이 20억이란 말이에요. 아.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2억 5천만 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번에 보면 이제 알겠죠. 요번에 예. 어차피 그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돈을 내야 되는데 그 액수를 예. 보게 되면 비교해 보면 나오겠죠. 음. 어느 법무부에서 2억 5천 받고 그걸 해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10개로 나누면 2,500인데. 당대표의 의혹이고 혐의이고 인데 그걸 당에서 비용을 다 대줄 수 있는 상황입니까? 당에서 대주면 이게 아마 뭐랄까 배임 비슷한 걸로 걸릴 거예요. 아. 이것은 개인적인 용문인데 당에서 예. 이걸 왜 대주냔 말이죠. 이것은 법적으로 아마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당에 예.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수사가 이재명에게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아. 일건데 정진상도 걸려 있죠. 예. 그다음에 이화영이 걸려 있잖아요. 음.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현 정권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여럿이 또 아. 다른 흐름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 돈이 예.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음. 분명히 자금 세택을 했는데 그 돈이 변호사비로 갈 수도 있고 예. 다른 데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래서 아마도 이재명에게서 그치지는 않고 핵심은 물론 이재명이겠지만 다른 쪽으로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재명 대표만 관여된 것은 아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수사가 예.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지난번도 한번 보세요. 덮었잖아요. 예컨대 백현동 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성남 FC 사건 덮었잖아요. 예.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생각해 보세요. 박은정 검사가 덮은 거잖아요. 그때 그 밑에 있던 차장 검사가 뭐였습니까? 이거 계속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 예.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 7번 요청했는데 거부를 안 예. 했죠. 그래서 이 사람 결국 옷을 벗었어요. 항의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박은정 검사가 지금 떠나고 지금 예. 수사가 됐더니 요번에 이제 그 성남 FC가 기소가 된 거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성남 거, 예. 성남 FC 건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야? 그 선거법 위반. 예. 이거 빼도 공직선거법. 박도 못 하거든요. 기소가 빼도 박도 됐죠. 못 하고. 이거 완전히 검찰이 공소장 그 본점 보니까 예. 검찰이 완벽하게 증거들을 다 확보했어요. 지금. 아.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건 뭐냐면 예. 사법 리스크를 네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당대표가 되면 안 되지. 네. 근데 이분이 당대표가 된 건 바로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된 거거든요. 방탄필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봐도 비합리적인 선택이잖아요. 말도 안 예. 되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까지 됐다 보니까 당이 지금 거기에 수렁에 빠져버린 거예요. 예. 그럼 앞으로 당이 뭐 민생 얘기한다 귀에 들어옵니까 사람들한테? 안 들어오겠죠. 하나도 안 들어요. 맨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렁에 빠져버리는 거고 예. 대선 때 자기를 발물고 잡았던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예. 대선 국면 내내 이어졌잖아요. 그 국면이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게 되면서 민주당의 정치 프로젝트라는 게 다 사라져버리는 거 예. 잡아먹힌다는 측면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선거법 위반해서 이게 유죄가 딱 나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선거 비용까지 다 토해내야 되죠? 그렇죠. 434억이거든요. 이야. 434억이고 안 토해내게 되면 나중에 정당 보조금을 못 받아요. 그럼 예. 그 피해는 누가 보냐라는 거예요. 거기 당직자도 봉급 줘야 될 거 아니야. 아하. 그러니까 이거 상황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냐라는 거거든요. 당 자체가 흔들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합리적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포스트 이재명을 생각해야 돼. 예. 이건 벗어날 길이 없거든요. 내가 볼 때는. 네. 포스트 이재명을 생각해야 되고 아마 그 이후에야 민주당이 좀 희망이 보일 겁니다. 예. 지금 이 상태로는 희망 없어요. 그냥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여쭤보면 포스트 이재명은 이낙연입니까? 김동연입니까? 송영길입니까? 홍영길은 이제 갔고 이낙연이랑 예. 대선 후보급은 이낙연이나 임동연이고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누구죠? 이번에 박용진. 그다음에 김혜영 이 정도가 좀 떠오르죠. 부산의 김혜영. 네. 예.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는데 이제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저기 정신 못 차려요 지금. 이게 무슨 사이비 종교 집단처럼 됐고 예. 거기 교주가 돼버린 상태거든요. 예. 이래가지고 이게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